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거지TV의 거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만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아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스시소라 서초점에 또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틱톡 촬영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은 타러 오고 있는데, 이날은 제가 오랜만에 스시소라에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선진 셰프라고 합니다. 원래는 스시코지 쪽에 입사하다가 뒷지방까지 한 다음에 지금은 서초점에서 스시 시작한 지 거의 1~2년 가까이 된 친구입니다. 어쩌다 이 친구 앞에서 유튜브 남기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김연록 셰프, 마포 스시소라 시장하고 이날은 같이 식사하려고 했어요. 자, 이날 같이 하는 샴페인입니다. 이거는 르 브란도 누비르라고 해서 맛 자체는 약간 좀 드라이한 느낌이라서 튀김 요리나 진한 철임 요리 그런 거 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은 계란찜입니다. 위에는 바삭바삭하게 아마 베누라에 했을 것 같은데 베이컨, 그리고 소스는 감자 퓨레, 위에로 잘 조합이 맞아서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계란찜 자체가 아주 뜨거워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 더운 여름인데도 그 온도감이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었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앞에서는 회가물을 이렇게 프레팅하고 계시네요. 여기가 원래 그 호시노소라에서 썼던 공간이라서 지금은 스시소라 서초점으로서 그냥 점심 저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횟감인데 왼쪽에는 니베라고 해서 여름에 민어 그리고 모단에비, 도화새우를 머리는 튀겨서 같이 프레팅을 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사시미를 이상하게 프레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식으로 프레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기 힘들어요. 자, 근데 제가 원래 민어는 사실은 회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식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민어를 회로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날은 먹었던 민어는 오히려 단맛이 있어가지고 다시마 숙성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선이 원래 갖고 있는 단맛이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모단에비도 최근에 봤던 모단에비 중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 나와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도화새우가 나오면 뭔가 좀 비싼 거를 주셨다, 기쁜 마음은 있는 거 사실이죠. 근데 뭐 횟감으로서 맛있다 주고 갔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쁜 마음으로 먹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이제 샴페인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튀김이랑 샴페인은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햇바리 요리입니다. 이날은 무엇보다 선진 셰프의 적개기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원래는 스시코지에서 일을 했을 때는 내성적인 친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결면 같은 것도 또박또박하고 이런 면에 있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새우를 먹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접시를 낸다고 해도 좀 더 후반부에 나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전체 전시에 설명한 모습이 우에인 셰프 닮았어. 여기서 하니까 또 그렇게 느끼는지. 다음에는 쌈찜입니다. 이거를 훈제한 다음에 밑에는 양파를 썰어서 번즈 소스 같은 걸로 양념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트였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쌈치에 뿌렸던 소금이 양이 좀 부족한지 조금 밋밋하게 느끼긴 했지만, 근데 또 밑에 있는 양파하고 같이 먹으니까 괜찮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였으면 아마 겨자 소스까지 같이 곁들여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이번 바로 유스케 셰프님이십니다. 여기서 부장을 넣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뱀머시적으로 만드는 말강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싱겁게 느꼈어요. 간도 체크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체크를 하냐에 따라서 간이 달라지니까 아마도 이날을 먹었던 손님은 거의 대부분 싱겁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진 셰프 초밥을 옛날에 체크할 때 몇 번 먹었었는데 참 오랜만에 먹겠습니다. 모양새가 100% 예쁘다 그렇지는 않지만 스시를 하는 던착 자체는 좀 멋있게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너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되니까 너미 산 때가 괜찮은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날은 너미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사이에 뿌렸던 소금 자체가 양이 부족해서 땡땡한 느낌이 없고 오히려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니까 그 부분 좀 더 개선됐으면 한 단계 맛있지 않을까, 그 예상됐었습니다.
가루. 자, 이거는 가리비 위에 우니크림 소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니크림 소스가 달콤하긴 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진짜 조금만, 이것도 썩음이 들어갔었으면 달기만 했던 거를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계속해서 초밥 가겠습니다. 이거는 참치 준뱃살 스페인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환상하는 건데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젓가락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뷔페 초밥에서만 하세요. 밥이 딱딱하면 이렇게 잡아주셔도 밥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근데 또 이렇게 가운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밥이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맨 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정한 방법인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100번 말해도 못한 사람이 못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에 발라주는 간장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조금 싱겁게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밥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한찌입니다. 한치 같은 경우도 가르치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부드럽게 느낄 수 있었던 한 피스이긴 했어요. 그리고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슬기 셰프도 똑같은 상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초밥이라는 게 무조건 부드럽게 하는 게 초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셰프 중에서도. 오른손에서 밥을 세팅을 한 다음에 왼손에 가져오면서 초밥을 돌리면서 두세 번 만에 완성시키는데, 오른손에서 왼손에 가져올 때 거기서 조금만 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5% 정도만 힘을 주면 겉대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안에 부분은 공기를 먹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초밥이 될 텐데, 그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연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건 제빵어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줄무늬 청갱이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껍데기 부분을 이렇게 구워주신 다음에 위에 마늘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이날을 먹었던 초밥 중에서는 4인급으로 맛있기는 했어요, 맛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더 보셨죠? 지금 밥이 떨어졌던 제일 큰 이유는 간장을 팔아주셨을 때 아마도 간장이 밥 쪽에 떨어져가지고 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는 표고버섯 안에 안하고 히로스라고 해서 장어하고 튜브를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 같은 거 안에 넣고 튀겨주셨어요. 이날은 이 소스가 너무 달콤해서 다른 소스로 가는 게 혹시 낫지 않을까. 이날은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별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안하고 히로스 부분이 간이 거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음식의 밸런스가 좀 안 맞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장국입니다. 아마도 이날은 새우 머리를 구운 다음에 육수 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날은 뒷집안 이가타에 있었던 파트 친구가 아마도 간을 좀 싱겁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것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간하고는 조금 더 싱거운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앞에서 청어를 셰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참치 아카미즈케. 간장 자체는 좀 짭짤한 맛이 생선 쪽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먹었던 밥 같은 경우에는 수분기가 많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약하게 느꼈습니다. 씹었을 때 조합은 나쁘지 않았지만 위에 있는 생선 자체는 조금 잔맛이 강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단새우 우니에 감대로 이렇게 싸서 주셨습니다. 이날은 먹었던 우니가 캐나다산이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산 성게 우니가 지금 한국 국내산보다 조금 못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감대 맛이 워낙 진해서 쓰는 양을 조절해서 하면 좀 더 원재료의 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청어입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 거 뭐예요? 라는 질문이 가끔 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강하고 실파 다진 페이스인데, 이날은 청어는 워낙 원재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만에 하나 스시코지 수준으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였으면 조금 더 작업하는 사이에서 소금을 좀 더 길게 했을 것 같아요. 입문자연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 입맛으로서는 조금 약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금대입니다. 금대 같은 경우에는 잘 구워주셔서 기름도 어느 정도 빠진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아저씨는 이제 슬슬 그 기름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다음에 먹을 때는 뭐 생강 얼려서 먹든지 뭐 그렇게 하면 저한테는 좋을 것 같네요. 자, 고등어 본초밥을 준비하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직접 앞에서 스프로 구워주는 거를 보여주시네요. 이날은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두 팀 선임들이 계셨는데 셰프님께서는 공평하게 앞에서 보여주면서 말도 하고 하는 그런 적게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높게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정영현 셰프입니다. 원래는 전자 스시소라에서 근무했던 친구인데 며칠 전에 스시소라 서초점에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영현 셰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여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등어입니다. 자, 고등어 자체도 굉장히 원재료 좋은 날이었습니다. 기름이 꽉 짜있는 느낌이었고요. 여름에 고등어로서는 진짜로 거의 탑클래스로 괜찮은 원재료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식초를 하는데 소금하는 시간 자체가 아마 짧게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60분 정도 했다고 하면 90분 정도 해도 오히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앞에서 셰프님께서는 김밥부터 자르고 있었고요. 자, 이것이 차어입니다. 이날에 먹었던 차어는 굉장히 푸싱푸싱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고 부드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김밥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저도 배부르니까 좀 얇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흰산 센서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다른 스시소라하고는 좀 더 생선 맛이 나는 그런 김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르치 솥밥입니다. 가르치에다가 우냉이나 이제 연어를 이렇게 있네요. 자, 계란도 나왔었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따뜻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부분에 밀도 있는 부분이 5% 정도만 또 부드러웠으면 진짜로 100점 만점 했을 텐데 그거 좀 아쉬웠어요. 자, 앵커를 없냐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먹었었습니다. 자, 솥밥 나오네요. 솥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르치에 맨 처음에 풀어주셨던 소금 자체가 조금 많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짭짤한 맛이 있었던 거긴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일본 사람이라서 짠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괜찮던 것 같은데 같이 갔던 김영록 셰프 같은 경우는 짰던 것 같다, 그 말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차즈케를 해주십니다. 오차즈케 같은 경우도 이 육수가 좀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뒷주방을 좀 더 빡세게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사비를 조금 많이 넣고 먹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잘 간을 맞춰서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저트는 망고 샤벳에 코코넛 크림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보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선진 셰프의 적객이나 초밥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주셔가지고 본인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는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스르기 셰프, 박서준 셰프 이런 여성 셰프들 좀 더 많이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에 하나 서초점을 심정섭 셰프나 유스케 셰프님 때문에 찾아가셨던 분들도 한 번은 이선진 셰프 앞에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나 그런 것도 결국은 느끼는 맛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흡변만 계속 말을 했지만 음식 만족도는 높았던 한 끼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